미리 대비해두면 손쉽게 해결할 일을 방치하고 상황을 키워 힘들게 수습하게 된다는 의미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죠. 애 키우면서 이 속담을 매번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수학은 왜 해? 라 묻는다면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수습하기 어렵고 견적도 가장 큰 폭탄 같은 통보입니다. 엄마 나 수학하기 싫어. 또는 엄마 나 수학 못하겠어. 라는 고백이거든요. 대학 가려면 수학 잘해야 돼. 라 엄마가 대답하면 최악입니다. 그럼 나 대학 안 갈래. 라 받아 칠 기회를 아이에게 주는 셈이죠. 그럼 뭐하고 살 건데? 라는 엄마의 대응을 몰라. 짜증나 아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닫히는 방문 소리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울분이 느껴집니다. 이제 가래로 막을 일만 남은 건데 그 징그러운 여정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런 고백을 받지 않을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스몰톡만 하는 식탁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나 국내 사회 이슈를 대화의 소재로 다뤄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쟁의 원인으로 새롭게 밝혀진 게 있다는데, 또는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를 부부가 공유하는 과정을 대화로 이어가도 좋습니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만한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한국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합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대화 속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 대화의 대열에 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가 소속된 첫 번째 커뮤니티가 바로 여기니까요. 아빠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거나 엄마에게 따로 묻거나 형과 누나에게 친한 척하거나 주변의 자녀 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집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결이 궁금해 물어봐도 그냥 별거 없다라 대답을 듣게 될 텐데, 그런 집들의 육아 공통점은 바로 식탁의 대화에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몇 분 머릿속에 내가 아는 어떤 집은 밥 먹을 때 말하면 혼나는 집인데 그 집 애들 다 서울대 가더라. 떠올랐다면 그 집은 식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이 대화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학 얘기하던 중에 이게 뭔 소리냐 하시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학은 고도의 지적 활동입니다. 씻었어? 배고파? 잘 잤니? 이런 대화만 하던 아이에게 수학이란 낯선 지적 활동이 얼마나 큰 고난으로 느껴질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밥 주고 씻겨주던 엄마가 구구단을 외우랍니다. 갑자기 옆에 앉아 4, 7은? 6, 4?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모두가 편하려면 해야겠지. 외우면 다들 좋아하니 오케이. 근데 이걸 왜 하고 있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양보와 헌신의 마음으로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식탁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곱셈은 면적을 계산하는 도구이다. 매년 홍수가 나서 물이 경작지를 휩쓸고 가면 그곳은 땅의 경계가 사라진다. 땅 주인들은 서로 자기 땅이 더 넓었다고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관청은 각자의 땅을 이전 기록에 맞게 측량하여 다시 경계를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걸 손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가 구구단이다. 이미 3000년 전에 인도 같은 나라는 19단까지 외워야 한다는데 우리는 구구단만 외우니 다행이다. 이런 밑밥을 자연스럽게 식탁의 대화 중에 깔아주면 좋습니다. 생뚱맞게 구구단 얘기만 하면 좀 수상하죠. 분위기가. 전부터 다양한 주제의 지적인 대화가 선행되었어야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애들 눈치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정보가 있고 없고는 아이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사전 정보가 없던 아이에게 구구단 외우기는 커다란 양보입니다. 부모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죠. 내가 구구단 외우길 원한다니 한번 해준다. 이런 선심의 마음입니다. 이런 양보와 희생이 매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도전들을 계속 헌신의 입장으로 견뎌보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느낀 어느 날 두 손을 들어버리고 그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수학은 왜 해? 하지만 사전 지식을 탑재하면 3000년 전 거를 내가 못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면적을 계산할 수 있으면 필요한 레고이
수량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엄마에게 요구해보자. 라는 자세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인이죠. 본인의 직무 범위에서 매일 닥치는 업무를 합니다. 의욕적이었던 시절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진상 부모들 상대하다 현장의 어려움을 실감합니다. 어느덧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방어적인 마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에 지치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이제 선생님의 걱정은 내 아이의 미래입니다. 오후 4시 학교에 찾아가면 선생님들은 거의 퇴근하고 안 계십니다. 본인 아이 챙기러 가셨죠? 선생님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관리 주체는 언제나 부모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절절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아이의 생각, 습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친구와 관계 설정, 어른에게 인사하기 등등 모두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선생님도 할머니도 학원 선생님도 그저 부모의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그러니 식탁의 대화 같은 작은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으려면 막막하신 심정을 이해합니다. 호미로 막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건 가래로 막아본 적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합니다. 가래로 막는 거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지금 수고에 비해 100배는 더 될 겁니다. 그러니 식탁의 대화 소재를 부부가 함께 고민해 보세요. 꼭 매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말에는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하기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사전 정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